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빠지지 않고 순위권에 오르는 직업이 있죠. 어떤 직업인지 아세요? 전에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최근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요. 새롭게 교사에 입직하신 신규 선생님들이 진지하게 사직을 고려하고 있다. 사직. 저희가 드라마 속에서 보면 사표 쓰잖아요. 사직서. 많은 선생님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그 교육학에서 첫 교사의 첫 해를 생존기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아니 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이야라고 했는데 처음 교사로 발령이 나면 그 감당해야 될 책임과 부담이 참 막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신규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임용고시에 당당히 합격하셨고 그리고 학교 현장에 오면 해피 엔딩, 해피 스타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학교 현장에 오면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직장 생활, 선생님 생활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 왜일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 수업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 이상으로 거꾸로 행정 업무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개성도 강하고 요즘에 갈등이 많은데 그걸 중재하거나 그런 생활지도에 또 어려움. 게다가 학부모님, 신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상담하거나 교육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선생님들을 좀 끼인 세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와 그리고 이제 새롭게 자라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그 사이에서 신규 선생님들은 역할 모델이 잘 정립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선생님들하고 이제 만나면 선생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떤 선생님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학교 현장에 이제 투입이 되시거든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이제 정교사 발령이 나기 전에 어떤 인턴십 혹은 보조교사 형태로 이제 실습을 길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근의 실습들은 사실은 제한된 기간 동안 짧게 경험을 하거든요. 교육 환경의 변화 아까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논란이 된 뉴스가 있어요. 졸업 앨범에서 선생님들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졸업 앨범에 실린 선생님의 사진을 가지고 이거 좀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 선생님 사진을 올리고 희화한다거나 혹은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에 선생님 사진이 막 공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얼평을 한다거나 선생님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신규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요청들을 많이 하신대요. 앨범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 그 학생들하고 관계 정립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하고 관계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까 우리 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는 문화가 아니라 서로의 어떤 업무의 영역에서 만나는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직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기대하는 것들은 어떤 안정성일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의 하루 일과가 만만치가 않죠. 대성 선생님 선생님이실 때 몇 시에 출근하셨어요? 저는 8시 정도에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퇴근은 저는 이제 많이 좀 늦게 했습니다. 한 그렇죠. 8시, 9시. 그러니까 저희가 선생님을 바라보는 이제 일반인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선생님들은 9시부터 근무해서 이제 5시에 퇴근한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난 교사가 되면 5시 이후에 어떤 개인 생활을 할 수 있겠지. 근데 특히 요즘 최근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욱 심해진 것 같아요. 교사에겐 개인 시간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울려댑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9시부터 수업 시작이지 출근은 우리 아까 대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8시예요. 8시에 출근해서 밤 퇴근 이후 시간까지도 학부모님들과 상담이나 학생들의 질문 응답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자기 생활과
어떤 학교 생활이 구분되지 않는 생활을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갈등이 많이 생겨요. 아이들 간의 다툼,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민원. 그게 사실 상당한 부담도 되고, 또 신규 젊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중재를 이끌어낸다거나 능숙하게 양쪽이 만족하는 그 결과물을 이끌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어떤 교육 행정을 수행하는 이제 직장인으로서 삶도 사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신규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 투입이 되면 신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어떤 배려되고 존중되기보다는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중한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멘붕이 오는 거죠. 나는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학생들의 어떤 평가지나 학생들의 생활 지도에 전념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교육행정 업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수행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본인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들 정도로 힘든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교사들이 사직을 고려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규 선생님들이. 그 대선생님 혹시 캐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캐짐이요? 네, 캐즘. 지질학 용어입니다. 글쎄요. 캐즘이라는 것은 어떤 지질 환경 변화 속에서 산 골짜기가 깊게 생성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거든요. 어떠한 생각이나 기술, 문화가 도입되는 데는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애를 뛰어넘지 못하면 사실은 성과를 이뤄내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우리 학생들의 어떤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발달도 계단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계가 필요한 겁니다. 비계가 뭔지 아시죠?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할 때 안전 작업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이드죠. 근데 그런 가이드가 필요한데 신규 교사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신규 교사 선생님들이 사직을 고민하거나 혹은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그 원인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면 우리 초등 선생님들의 아니 신규 선생님들의 멘토로이자 아버지 같은 역할을 수행하셨다 대성 쌤이 한번 조언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사직서 내야 됩니까? 우선은 그 사직을 하기에 앞서서 조금 더 이렇게 선후배 선생님들하고 조금 같이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재밌는 영화나 책에서 앞부분만 읽다가 딱 접는 거 좀 아쉽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거죠. 대성 쌤이 지금 제안해 주신 게 선배 중에 멘토를 찾아라, 역할 모델을 찾아라. 요거일 것 같아요. 구체적인 한번 사례를 실천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우선은 신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조금 오해가 뭐냐면 학급에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온전히 담임 교사나 교사인 내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아무리 뛰어난 교사도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그거는 혼자 극복할 수가 없다. 많은 분들의 자문과 지원을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 대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피상적으로 들리죠? 그러면- 제가 한번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좋은 교사는 이제 태어나는 게 아니죠. 어떤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신규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사실은 우리 선배님들은 다 겪으신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할 때 다가가기 편하고 저런 부분은 배우고 싶다 하는 선배 교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 먼저 찾아가십시오. 방과 후에 똑똑똑 하고 찾아가십시오. 새내기 선생님이 왔을 때 왜 왔어? 나 바빠. 이런 선배님은 있나요? 글쎄요.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선생님 생활을 5년, 10년 하다 보면 남한테 도움을 주고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 아주 행복감을 느끼시는 상태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전거 타는 거하고 비교하면 좀 기능이랑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대성 쌤은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거칠은 야생마였거든요. 처음에 학교 현장에 갔을 때 굉장히 당황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선배님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리고 묻고 내가 생각하고
깨우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찾아가라 이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뭐 밴드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본다거나 카페 검색을 해도 초등교사 모임도 있고 학년별 모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둘째 이렇게 해서 네, 둘째, 지금 현재 학교에서 이 마땅한 멘토나 이 소통하거나 상담받을 교사가 없다면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를 활용해라.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전학공 이렇게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관심 있는 영역에 전문가 공동체에 가입을 한다. 그렇죠. 혹은 저같이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멘토링 사업을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부담 갖지 말고 꼭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는 방송들이 조금 정말 현장 밀착형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 대성 쌤이 실제 사례를 조금 말씀해 주시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대성 쌤이 말씀하시면서 딱 공감하는 부분이 선생님들의 굉장히 많은 동아리, 동호회,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 대성 선생님도 처음에 교사가 되셨을 때 처음에 가입했던 교사 모임이 있으셨죠? 어떤 모임이셨어요? 우선은 그 학교가 영재 교육으로 되게 유명한 지역 영재 학급이 있었던 학교예요. 그래서 이런 교사 영재 교사 모임에 가서 영재 교육에 대한 지도 노하우를 좀 같이 배웠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도움이 됐던 또 교사 모임이 방송교과 연구예요. 제가 학교를 옮기고 방송 업무를 새로 맡았는데 이 방송기계 너무나 어렵고 생소한데 방송교과 그 회장 선생님께서 직접 오셔서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기록하고 배워서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방송반 생활을 했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는 것들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함께하고 또 배우면서 친해지고 또 사적인 어떤 교류도 하게 되면서 이제 즐거운 거죠. 일이 즐거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학교의 가장 큰 장점들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성과가 굉장히 보람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을 따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거나 학생들이 성장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정말 이 가르치는 즐거움이 이거구나, 내 스스로가 배우는 즐거움이 이거구나,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아름다운 직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두 번째 아까 동아리나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을 해라. 세 번째 또 뭡니까? 이거 빠지면 안 되죠.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원격 연수여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연수하니까 힘이 쫙 빠지는데요. 연수하면 진짜 사표 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나요? 아니 근데 물론 교직 현장이 의무 연수가 있어서 상당히 부담되고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영역에 기왕이면 대면 연수를 가라. 그리고 요즘에 영어를 심화 연수를 하면 해외도 나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실제로 되게 전문적인 에듀테크를 배우는 그런 대면 연수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교사들 많이 소진돼 있을 때 이런 교사의 회복을 도와주는 연수도 저는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대성장 학사님은 정말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대성 선생님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연수를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그걸 또 교육 현장에 투입하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취 욕구도 충족이 되고 목표도 이제 완수해 가고. 저는 이것과 이제 연계해서 우리 댄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네 번째, 스스로 목표 의식을 갖고 미션을 설정해라. 그러니까 제가 교사라는 직업이 이제 신교수님들은 하루하루 견뎌내는 거에 이제 매몰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퇴근하면 학교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싶고,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할 때 두렵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극대화가 되면 방학 때 이런 현상이 아주 두드러져요. 물론 방학 때 선생님들이 업무나 자기 연찬의 노력, 연수를 많이 받으시지만 또 일정 부분 이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많은 선생님들은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몇몇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만큼이나 개학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교직 생활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성취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칭찬해줘라. 이런 부분들은 이것과도 연계가 돼요. 교사들이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사로서 다양한 도전을 할 수가 있죠. 우리 대선 선생님도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해보셨잖아요. 어떤 도전 과제들이 있어요? 우선 전 대학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이분은 정말 네 알겠습니다. 대학원. 그러니까 우선은 대학까지는 교사의 이런 자격을 위해서 공부를 해왔다면, 근데 대학원부터는 내가 아이들하고 실제로 연구도 하고 교육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최신 이론이나 관심 있는 내용을 대학원에서 공부하면 좋겠다. 그리고 네네. 예, 기왕이면 학교에 저는 네네. 제 예를 들자면 저는 과학 영재 공부 이런 걸 했는데 과학부장도 하고 영재 교육도 하면서 배운 거를 바로 활용을 하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 대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희가 대학원 얘기는 또 예전에도 많이 했고 또 앞으로도 하나의 이제 저기 컨텐츠로 이제 찍기로 하고,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생활 속에서 소소한 기능이나 어떤 교육을 좀 받는 거 필요합니다. 뭐냐면 수영을 배운다든지, 그리고 어떤 악기를 배운다든지,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선생님들의 취미 활동이 사실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굉장히 풍요롭게 해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예전에도 말했지만 미술을 좋아하고 미술적 감성이 충만한 선생님들의 제자들은 예술적 감각이 남다르잖아요. 학급의 작품을 그림 그리기를 해도 다른 반 친구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배워나가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기회가 되면 어떤 파견 근무나 어떤 해외 교류 사업에 많이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교육청에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시면서 교사로서 나는 학교 안에서, 우리 학급 안에서 학생들만을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과의 관계의 하나에 일회일비하다 보면 굉장히 소모되고 소진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야를 넓히고 폭을 넓히고 다양한 도전과 배움을 계속해라. 우리 대 선생님이 이제 대학원 얘기를 해주셨죠? 예, 그래서 교사가 근데 첫 해는 너무 힘들고 적응을 하면 뭔가 성취감이나 뭔가 자율성에 대한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도전을 하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교육청에서 영어 심화 연수를 하게 되면 뭐 6개월 해외 연수의 기간을 또 주기도 하고, 또 해외 제외 기간에 파견 간다거나 혹은 교육청 연수원에 이런 파견 교사로서 근무하는 그런 기회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좀 더 요즘엔 정보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거든요. 업무 포탈이나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조금 첨언하자면 굉장히 교육청의 많은 어떤 지원단이나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능력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청 단위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에 참여하시는 것도 참 좋죠. 우리가 이제 지금 말한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근데 또 사표를 꼭 내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교직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선생님을 하면서 부자가 되겠다. 가능합니까? 우선 월급만으로는 사실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재테크에 소질이 있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게 교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 OECD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교사의 처우가 높다면 높고 또 낮다면 낮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높다라고 보는 것들은 OECD에 비해서 이제 평균 급여나 처우가 이제 높다라는 것이죠. 근데 낮다라고 보는 것들은 우리 학교 현장의 교사로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한 고스펙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열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교육에 있어서 그분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지금의 위치에 있지 않나, 이런 저희가 생각도 해봐요. 근데 저희는 이제 신규 교사 선생님들께서 사직을 고민을 하신다라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저희 컨텐츠를 보시는 분 중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봐요. 이분들한테도 저희가 조금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요?
요즘엔 그래도 유튜브라든가 뭐 여러 교사들의 실제적인 목소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교직 나 사표 낸다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 내주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습도 뭐 학기제로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충분히 경험을 제공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제 실습 기간에 물론 여러 가지 뭐 수업에 대한 노하우나 행정 업무의 노하우도 배울 수 있지만 조금 선생님께 좀 좋은 멘토 관계로 충분히 좀 상담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잘 관찰도 하고 그리고 대학교 때 이런 또 실습을 하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지속하면서 좀 최대한 정보를 많이 받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선생님 저를 쳐다보고 있네요. 저희가 이제 방송을 찍으면서 제가 약간 악역 캐릭터가 되는 것 같아요. 대선생님을 구박하고 말을 끊고 이런 것들 절대 나쁜 마음이 있어서 아니라 좀 컨텐츠가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좀 대선생님 말씀해 주신 건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저는 이제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노력하지 마셔라. 어떤 교사가 될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교사가 된다고 해서 어떤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사라는 것들을 안정적인 직업, 심지어는 이 철밥통에 비유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경제적인 어떤 그런 풍요 사실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고용의 안정은 보장이 되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애정, 우리 학생들을 싫어하는데 학교로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다른 직업을 생각하시는 게 좋고, 학생들을 사랑하지만 나는 그거를 실천 방법을 모르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된다. 그렇다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솔루션을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면 되겠죠. 저는 예전에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의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의사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친절하고 아픈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있고 그런 인간애가 있는 분이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어떤 인터뷰를 봤거든요. 근데 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정말 좋아하고 적성에 맞고 그런 활기차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교직에 오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근데 두 번째로는 뭐 교직 20대, 30대, 40대 나의 교사상을 좀 생각해 봐라. 그리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지금 바로 윗선배, 조금 더 윗선배, 뭐 관리자까지 생각을 하면서 내가 교사로서 진로, 그리고 담고 싶은 모습,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교사로서 전문성도 어떤 식으로 키울 건지도 조금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교직에 들어오면 적응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막 흔들릴 때 있더라도 목표가 있는 분은 다시 원위치로 가거든요. 근데 내가 목표가 없고 방향이 없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교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학교 현장이 좋고 학생들이 가르치는 일에 도전해보고 싶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학창 시절에 교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밉기도 하고 흉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도 제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 속에서 남들이 하라고 해서 야 교사하면 좋아 이래서 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아까 우리 대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큰 주기에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실 건가, 이런 고민도 미리미리 해보시라는 말씀이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씀이세요. 교사가 승진에 너무 몸배달고 하면 구차스럽고 그렇다고 아무 목표도 없으면 무료하다. 자기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마음속에 그 말을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교직 생활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규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서 성장해 가는 게 또 교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성 쌤은 엔딩 요정이에요. 엔딩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자,